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제거 장치의 결함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한 달 반 다시 연장하는 대신 개인의 참여 범위를 넓혀 5월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가 블로그를 통해 올해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TV 뉴스 방다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전체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9%에 이릅니다. 원전 비중을 당장 확 낮출 수는 없으니 안전하게 써야겠죠. 그럼 원전 안전에 문제는 없을까요?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수소 제거 장치에 결함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제133회 원안위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특히 책임 있는 한수원 간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9월 독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수소 제거 장치의 제거율이 구매 규격에도 못 미치고 일부 실험에서는 촉매가루가 불꽃이 돼 날리는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원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는데도 보고 의무가 있는 실험이 아니었다며 원안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원안위 위원들도 수소 제거 장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점화기도 함께 설치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지시했지만 한수원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 측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한수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내부 조사와 감사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증시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한 달 반 다시 연장하는 대신 개인의 참여 범위를 넓혀 5월부터는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요약하면 공매도 재개 시점을 늦추고 대형주부터 순차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목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부터 허용합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지수 구성 종목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종목들의 주식수는 코스피 종목의 5분의 1, 코스닥 종목의 10분의 1 정도, 그만큼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량도 많아 공매도 재개로 인한 부작용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무기한 연기, 나중에 공매도 재개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5월부터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주식 물량을 따로 2에서 3조 원어치가량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최초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교육도 의무화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과 감시를 강화해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기로 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우리뿐입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대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반대해온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타협안을 마련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미얀마 경찰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 서류를 인용해 군부 관계자들이 수치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소형 무선 장치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 무선 장치가 불법으로 수입됐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도 수치 고문 자택에서 최소 10기 이상의 워키토키,
즉 휴대용 소형 무선 송수신기와 다른 통신 장치들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가 블로그를 통해 올해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후임 CEO는 앤디 제시 아마존 웹서비스 최고 경영자가 맡고 베이조스는 아마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신속한 무료 배송을 내세우면서 TV 등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도서 판매를 시작, 30년 가까이 이끌면서 최대 온라인 판매 업체로 키웠습니다. 아마존은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천억 달러를 돌파, 우리 돈으로 135조 4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마존은 거대 테크 기업들 가운데 창업자가 CEO를 겸직한 마지막 회사로 꼽혀왔는데 수개월 뒤엔 이 명단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 3년간 군림해오던 세계 최고 부자 자리를 올해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내줬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희망을 찾아 낯선 미국으로 떠나온 한국 가족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 미나리. 다른 후보작 4편과 최종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기생충에 이어 1년 만에 한국 영화의 또 다른 쾌거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이 바탕이 된 미나리는 한국 배우 윤여정, 한예리와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열연했습니다. 이미 각종 영화상의 60여 개 트로피를 휩쓸며 일찌감치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나리는 재미교포인 정이삭 감독이 만들고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 플랜 B가 제작했지만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분류됐습니다. 대사의 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라는 골든글로브의 규정 때문인데 인종차별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 역을 맡은 윤여정은 각종 영화제에서 20관왕에 올랐지만 골든글로브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미국 시각으로 오는 28일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